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클래스라는 문법 이용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가져오는 거를 바꿨어요. 설계도 안에다가 우겨 넣어가지고 정형화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쓰기 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마다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설계도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줄수로 봤을 때 뭐 크게 변한 거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x랑 y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 안에서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도 내가 로드할 이미지도 얘로 통일이 되고, 얘네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설계도가 없으니까 이 설계도 안에 있는 변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설계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객체 하나 생성하고 객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냥 변수가 있으니까 안 만들어도 돼요. 있는 거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이런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애들이랑 관련된 데이터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항구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물건을 운송하는데 목적지가 같은 것들끼리만 컨테이너에다 묶었잖아요. 이 컨테이너가 클래스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뭐 수화물 같은 거는 뭐 여기 안에 있는 생성자나 메서드나 뭐 변수 이런 것들. 그러면 객체를 하나 만들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죠. 여기는 근데 따로따로 다 움직였고, 전사 작업할 때도 따로따로 움직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좋은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클래스로 묶을 때 맞는 상황일 때 해야 됩니다. 안 맞는데 억지로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복잡해지고, 저장하고 뭐 바꾸고 했던 이런 요소들 클래스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생성자는 왜 썼는지 아시죠? 객체 하나 만들 때 있으면 좋은 거니까 만들자마자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거였고, 그 다음에 add 이미지는 이미지를 불러오되 이미지의 확장자가 png일 경우에는 처리를 다르게 해줘야 되니까 슬라이싱을 통해서 png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체인지 사이즈는 내가 불러온 이미지의 폭과 높이를 바꾸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바꾸고 나면은 이제 get 사이즈를 통해서 폭과 높이를 각각 저장하고요. 쇼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전사 작업. 그러면 이 정도 설명했고,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게임 화면에서 여기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왜냐면 좌표는 왼쪽 꼭지점이니까, 왼쪽 상단 꼭지점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폭의 중간을 기준으로 놓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실행해 봤을 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얘 말고 에너미 객체를 적 객체를 추가하려고 해요. 그러면
적의 이미지를 추가했을 때 썼던 거는 에너미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에너미는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오브젝트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안에서 add 이미지를 통해서 적객체 이미지, 그러니까 적의 이미지로 쓸 거를 또 주소를 인자로 던져주고, 그러면 만들어 오겠죠? 이게 PNG인지 아닌지 거쳐가지고. 그리고 얘네처럼 똑같이 뭐 체인지 사이즈 하고 뭐 위치 조정하고. 근데 여기랑 똑같진 않겠죠. 에너미는 여기쯤에 생겨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면 에너미가 두 번째 오브젝트가 될 거고, 1번 객체는 그러면 플레이어죠. 이 이미지. 그러면 1번 객체, 이 플레이어에 있어서 이 셀프는 뭘까요? 셀프.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면은 이 객체 내부에 리모컨이 하나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변수, 그러니까 인스턴스랑 연결할 때 그 리모컨을 복사해서 변수에 넘겨준다고 했죠. 얘는 복사본이고 얘는 원본이잖아요. 이 원본이 셀프입니다. 셀프.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셀프, 얘가 뭐 1번 객체, 얘가 플레이어라고 하고, 2번 객체인 뭐 에너미, 얘도 이제 만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겠죠. 얘도 셀프고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이니까. 그러면 요 파란색 셀프랑 빨간색 셀프 같은 걸까요? 서로 다른 거예요. 얘네 둘의 관계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이 엄준식인데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다른 엄준식이 있잖아요. 이름은 같은데 얘네 둘이가 같은 사람은 아니죠. 이런 것처럼 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셀프라고 썼어도 뭐가 주체인가에 따라서 그 대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셀프.점 이미지 할 때 이 셀프도 계속 바뀌는 거고. 그래서 각각 연결된 객체 기준으로 말할 때 셀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편지를 쓴다고 할게요. 상황.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뭐 플레이어한테 쓴다고 하면 플레이어에게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뭐 적에게 에너미에게 쓴다고 하면 에너미에게 라고 이렇게 보통 쓰죠. 자, 근데 어떤 객체에게 편지를 쓰는데 객체가 뭐 개수가 무한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거보다 더 적을 수 있죠. 어쨌든 객체 개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좀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뭐 1번 객체는 1번에게, 뭐 2번 객체는 2번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에게 계속 편지를 쓰면은 다 써야 하는데 한 단어만 바꿔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편지를 얘네들한테 발송하는 거는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애들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이름 말고 그냥 얘네들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몇 번이든지 상관없이 나 자신한테 얘는 너가 될 수밖에 없죠. 번호에 상관없이. 내가 1번한테 너라고 한다 해서 2번이 뭐 내 가족이 되거나 뭐 그러진 않죠. 아니면 내 자신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개체와 개체 간의 그 관계에서 내가 아닌 어떤 개체는 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번호가 아니라 너에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보내는 입장에서는 상관없죠. 받는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보냈네 하는 거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수신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냥 너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다 달라도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죠. 여기서 너가 셀프인 거예요. 코드에서.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블릿도 이거 쇼로 대체했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는 작업을 클래스에다가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해야 하는 거는 이제 게임에 적이 출현해가지고 내려올 때 주인공은 최대한 얘네들한테 안 맞고 오래 사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이라면 얘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피해가지고 뭐 공격을 하거나. 근데 공격은 나중으로 미루고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키를 눌렀을 때, 방향대로 방향키를 눌렀을 때 이동만 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방향키를 누른다고 해서 안 움직이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메인 이벤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왼쪽 키를 눌렀으면은 이 키를 눌렀던 거에 대해서 감지해야죠. 누른 키를 인식하고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될까요? 이 감지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부분, 그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이 X키를 누른 게 이 상황이랑 같으니까 왼쪽 키를 눌렀다고 하면은 얘네처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움직였으니까 그 변화를 보여줘야 되고 업데이트도 하고, 이제 업데이트 하기 전에 움직인 위치를 뭐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하고 그래야 화면에 보일 거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클래스 문법 사용하는 게 반드시 뭐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취향 차이예요. 뭐 그냥 난 이거 귀찮으면은 뭐 일일이 만들고 썼던 것처럼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클래스 배웠으니까 쓰는 거 응용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클래스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여기 안에서 받아온 매개 변수를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 뭐 S 두 개인데 여기 하나 지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실행했을 때 문제 생깁니다. 여기서 뭐라 해요? 어드레스 없는 거라고.
열어주고 커널 재시작해주고요. 그리고 게임 화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플레이어가 대략 이쯤에 위치해 있죠? 에너미 에너미는 이 위쪽에서 생성돼서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거랑 얘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랑은 별개죠. 얘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해갖고 얘도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뭐 화면 밖으로 나가거나 나가지도 못하는데 계속 아니지, 얘는 뭐 화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 못 나가게 하는 거 안 하면은 뭐 이쪽으로 쭉 나가겠죠. 얘네 둘이랑 움직이는 거를 별개로 해놔야 되고 이 캐릭터만 움직이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게임 시작했을 때 나오는 곳 위치고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누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움직이는 거는 뭐 해결했다고 치면은 얘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제한을 안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왼쪽 방향키를 계속 누른다면은 화면 밖으로 쭉 나가요. 그래서 화면 안쪽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화면 안쪽에서만. 왼쪽 최대 이동 범위, 오른쪽 최대 이동 범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화면 밖으로 딱 걸쳤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 좀 딱 맞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겠죠? 왼쪽과 오른쪽. 그러면 좌표는 이렇게 점 찍은 곳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이상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상적? 최대한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을 나타냈을 때 캐릭터의 위치는 이런 상태죠. 그럼 이때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Y좌표는 상관없어요. 가로로만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X좌표에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요만큼을 빼줘야 현재 이 좌표에서 너비만큼의 길이를 빼줘야 최대 이동 가능한 좌표까지 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폭만큼, 너비만큼 움직여야 이렇게 이상적으로 될 거고 이미지의 너비만큼 빼줘야죠. 그러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의 캐릭터가 투사체를 발사한다고 하면은 중앙에서 나가게 할 거예요. 근데 적은 얘가 지나가는 범위에 안 생기면 쭉 내려왔을 때
부딪히거나 아니면 게임 밖으로 나가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이 투사체 발사하는 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발사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정 가운데에서 발사되도록. 그러면 캐릭터가 이쪽에 있다가 발사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면 이동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사체는 뭐 이쪽에 있든가 해야겠죠? 왜냐면 상승하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진행하다가 적을 안 만나면은 게임화면 밖으로 나가고, 만나면 적과 충돌해서 없어지고. 복잡하죠? 중요한 거는 캐릭터가 투사체를 발사하고 나면 이 투사체와 캐릭터는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얘네들도 규칙적으로 발생하면은 그냥 패턴 읽히는 거니까 재미없어지겠죠. 발생하는 위치도 랜덤으로 무작위로 해야 되고 고려해야 하는 게 많죠.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이라고 할 에너미가 가로 세로로 따졌을 때 발생하는 방향은 가로 방향일까요? 아니면 세로 방향일까요? 가로 방향입니다. 세로 방향이라고 하면은 랜덤이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방향이고. 그리고 투사체는 얘한테 발사하기 당시에는 플레이어한테 묶여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건 조금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까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키보드 입력에 따른 뭐 주인공의 위치 변화부터 좀 해볼 건데, 여기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게임 안에 이벤트 안에 get을 통해서 게임 화면 위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읽어옵니다. 그러면 이 가져온 것들을 한번 다 출력 한번 해보죠. 이 상태에서 실행했을 때, 자, 뭐 이벤트 어쩌고 하면서 다 나오죠. 이건 게임창 움직이기만 했는데 뭐 어떻게 움직였다 나왔고, 마우스 모션 해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이 위에서 마우스 움직이면 이 스크롤 움직이는 거 보이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벤트를 가져와서 여기에 출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끄면은 맨 마지막에 퀴트 나오죠? 요거 요런 상황에 출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안 했네. 한 가지 더. 만약에 방향키를 누르거나 뭐 키보드 키를 누르면 그거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뭐 키업 다운 해가지고 키 코드
나오죠? 키 업다운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이게 키보드라고 하면은 키가 안 눌려 있을 때는 이런 상태고, 키가 눌린 상태, 키다운이면 눌려 있고, 그 다음에 키 업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이때가 키 업이라는 거. 그래서 눌리고 내리고 그런 것까지 다 잡아냅니다. 그러면 방향키 왼쪽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왼쪽 키의 코드는 뭐 1073741904 이렇게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키마다 이제 저장된 그 값을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웬만하면 같긴 할 건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거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거 이벤트 출력하는 거 코드 쓰고 방향키 맞게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지고 이 키 코드를 이용할 겁니다. 아시겠죠?